지금 해가 뜬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시각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7시 9분입니다. 아침 7시 9분. 지금 해 뜬 지 한 3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는 일상에 하나의 변함도 없는, 하나의 사소한 이벤트도 없는 잔잔한 일상과 그리고 엄청나게 증폭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 변화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지금까지 올라간 영상 속에서는 제가 딱히 누군가를 대상으로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다 친구들이랑 놀면서 보낸 즐거운 시간들을 녹화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에서는 특별히 존댓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색하다는 말인데 한번 잘 찍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제 휴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내용들의 약간 전체적인 토탈 타이틀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뽑아보자면 휴학, 건강,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수다를 떠는 거여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설레는데, 일단 우선은 휴학. 제가 휴학을 하게 된 이유는 제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몸이 절대 일반인 정상인의 수준이 아니었고요. 뭔가 저의 몸 상태를 기반으로 한 저의 이제 감정은 죽음과 생 그 사이에 줄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는 느낌?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발 한 번 잘못 삐끗 엇디드면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몸 상태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아마 짐작이 잘 안 되실 텐데, 그 당시에는 일단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음식이 소화가 절대 안 됐고요. 그래서 물 말고는 모든 것들이 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몸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통증이 느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불가능했을 텐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거는 이 수면이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 제가 무리한 스케줄을 많이 강행했던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의 그런 약간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커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고 있었고 되게 많은 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것들을 다 소화하고 또 학점까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도저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 점점점 잠이 줄어들게 되다가 나중에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까지 터지다 보니까 약간 잠을 똑바로 잘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나중에 몸 상태가 정말 극심하게 안 좋아졌다 싶은 지점에 갔었을 때는 몸이 너무 떨려서 잠에 들 수가 없었고요. 잠에 들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심할 때 10분에 한 번씩, 최소 30분에 한 번씩은 깼어요. 몸이 너무 떨려서. 네, 그래서 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정말 다양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면역력이 엄청나게 파괴가 돼서 원래 이제 위가 아픈 것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게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력 파괴로 일어나는 또 다른 증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보면 체온 조절이 불가능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느끼는데 저는 덥다고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봄 날씨인데도 저는 마치 38도 정도의 환경에 있는 사람처럼 땀을 뻘뻘 흘렸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마다 아프다는 사실을 그 친구한테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은 제가 아픈 건 알아요. 근데 얼마나 아프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하는 상황에서 항상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쉬라고, 너는 꼭 휴학을 해라 다음 학기에. 너가 이러다가 죽을까봐 나는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에 뭔가를 맞은 듯한 강렬한 그런 충격을 받았죠. 저도 제 몸 상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몸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몸을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생각해서 봤지만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몸의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휴학을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 볼게요. 저가 아플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던 그 친구가 이제 간호학과예요. 근데 간호학과는 4학년이 엄청 힘들고 바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옆에서 이제 그만큼 챙겨줄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친구한테 짐이 되기가 싫었어요. 근데 또 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다 보니까 극복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혼자서의 재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익숙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그 친구가 저를 안 놀아주는 시간에도 감정의 동의 없이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바래서 그런 힘을 바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고자 그런 능력을 키우고자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정확하게는 영상 편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랑 놀았던 것들을 다 찍어놓고 그 친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그리우면은 영상 편집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돌려보게 되니까 조금 외로움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영상들을 찍기 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또 하루는 제가 혼자서 엄청 큰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영상통화를 걸었거든요. 나 지금 파티한다. 지금 나는 파티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막 예쁘게 입고 막 사람들 이렇게 터킹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니 말고 사람 만나기가 싫다. 근데 파티 나고 싶다. 근데 너는 멀리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 파티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저의 영상 속 모습을 본 친구가 충격을 먹어서 저한테 그 전에도 유튜브를 하라고 계속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 보고 너는 미쳤다. 너는 유튜버를 해라. 강력하게. 그때 그 전에는 약간 그냥 소소한 제의였는데 그날은 정말 강력하게 꼭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그때 딱 난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 큰 영향력을 주는 친구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했던 일이 터졌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도 많이 하게 되고
연락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와서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을 하지 마라. 문자로 남겨라. 보고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할 만한 용건이면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카톡이 와서 제가 알겠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그 친구한테 민폐를 끼쳤다는 상황이 되니까 멘탈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친구한테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확실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애정을 요구하지 않게 됐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죠. 근데 저는 항상 좀 이상하고 좀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겪어왔어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은 다를 거다. 이 사람과의 관계도 다를 거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의 이런 교류에서 오는 애정, 그런 충만함,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교류에서 오는 만족감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항상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는 약간 그런 에너지를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애정을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좀 많이 비웠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라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하는 그 추억이 많아질수록 더 단단해지고 유대가 더 굳건해지며 그래서 그게 서로에게 아주 힘이 되는, 그래서 아무리 안 맞고 뭐 그런 조금 안 좋은 뭐 상처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겨내고 함께하는 그런 게 친구라고 생각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 옆에 한 명도 없어요. 소름 돋네요. 얘기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명도 없네요. 제 노력이 무산될 때마다 정말 큰 고통에 빠져서 상처도 많이 받고 회복하기가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의 관계가 무산되면 저는 또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위안을 받고 힘을 받고 또 이제 삶을 살아갈 그런 에너지를 갖고 약간 그런,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항상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수십 번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아닌 사람은 끊어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끊어내다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제가 손절을 정말 못하거든요. 손절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다 참아요. 다 참는데 이제 그걸 제 옆에서 본 저를 아껴주었던 친구들이 답답해하면서 손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도 참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싶을 때 그 관계를 항상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항상 했었는데 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정말 그때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잘했다고 드는 이유가 이렇게 그렇게 사람 관계를 좀 놓게 되고 나서 그 빈 공간을 좀 채워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실은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예 놓고 나서는 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자, 나를 제일 사랑해보자 이런 결심을 굳건하게 했었거든요. 제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좀 밀려났어요. 제 자신이, 제 감정, 제 생각, 약간 저가 항상 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항상 이제 그랬었는데 한번 내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나한테 좀 최선을 다해보자. 약간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 친구랑 하고 싶었던 거 다 나랑 해보고 약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친구랑 어디 놀러 가고 친구랑 수다 떨고 친구랑 교류하고 이게 저한테 정말 엄청 큰 에너지를 주는 일이었는데 그냥 혼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나마 이제 좀 영상이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 영상에선 저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계속 이제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가장 걱정됐던 거는 제가 이제 공인이 아니지만 학교를 다닐 때 공인인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좀 과도한 관심과 그로 인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좀 오픈을 하는 게. 그런데 뭐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해질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올리려고요. 제가 걷어낸다고 최대한 걷어냈는데 좀 헷갈렸어요. 약간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나한테 좀 가장 좀 좋았던 순간이었는데 근데 이걸 넣으려니 뭔가 나의 사적인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정도로 뭔가 채널이 사람들이 많이 본다 하면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영상들은 아마 다 비공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도대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못될까요? 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니라 진짜 궁금해요. 이제는 상처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좀 정도가 있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많은 의미 들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했어야 했을까? 친구인데.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했으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나라면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왜 그럴까? 나는 항상 친구들을 아주 귀한 보석 다루듯이 귀히 여겼는데 내 말이 친구들한테 가서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래서 항상 좋은 말만 쓰려고 노력을 했고
너를 엄청 아끼고 애정한다는 거를 서슴없이 드러냈는데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내 친구들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약간 정말 의문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됐고 이기적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그거를 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아무리 해도 종착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 하고 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는 제 친구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저한테 가장 큰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보여요. 제 눈앞에.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마주하기가 힘든데 저 친구를 마주하면 원망이나 분노보다 애틋함과 그리움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보면 저를 아프게 했다는 그 기억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버스를 탔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난 사람은 버스를 다시 못 타잖아요. 뭐 버스 근처에만 지나가도 엄청난 그 동요를 하고 엄청 충격을 받게 되고 감정이 진정되기가 힘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저를 아프게 했던 친구 중에서도 유독 가까웠던 친구를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 친구가 휴학을 했었는데 복학을 한 줄 몰랐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 휴학생이니까. 네, 뭐 그리고 또 뭐 그 친구 소식을 전해줄 친구도 다 뭐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연락을 다 끊어서 몰랐었는데 길을 가는데 뭔가 옆모습이 걔인 거예요. 뭔가 비슷해. 걔인 거야. 그래서 지나쳐왔어요. 근데 그 지나치는 1초, 2초가 얼마나 긴지. 그러고 이제 거의 엄청 놀래가지고 패닉에 빠져서 집에 왔었는데 이게 왜 저한테 가장 큰 일이냐면 그 학교를 다닐 때 1초라도 감정의 동요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이제 저는 학교 생활을 계속 해야 됐으니까 학교에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계속 대면해야 된다는 그 팩트에 항상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시 저를 해칠지 안 해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나를 해칠 수 있다. 나를 해친 사람이 나를 또 해칠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다시 마주해야 되는 상황 속에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근데 이제 저는 휴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제가 해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지금은 제가 안전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생활에 지금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 다시 한번 노출을 돼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복학을 하나 싶고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 말 말고는 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휴학을 반년만 하고 복학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복학을 결정해야 될 시점 중에 이런 상황에 한번 노출됐었던 적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저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지금은 그냥 너무 놀랬다 이 정도라면, 그때는 정말 패닉, 말 그대로 진짜 패닉.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꼼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복학을 할 상황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복학을 미뤘는데, 오랜만에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이 돼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네요. 복학이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사실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고 또 제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고 싶은데 지금 그게 어쩔 수 없이 멈춰진 상황이잖아요.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요. 가서 공부하고 싶고 미래를 또 꾸려나가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다 떨고 싶었던 주제들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을 보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부분이 생기면 또 다시 한번 수다 떠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수다 떨고 싶거든요. 네.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